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도 순식간에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격이 그 지역의 전체적인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조금 낙폭은 좀 줄기는 했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또 이게 잘못하면 장기적인 그런 문제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상태는 굉장히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주말에 금요일 날 중동 쇼크 때문에 이제 크게 한번 밀렸죠. 그런 걸 이제 딛고 오늘은 다시 상승 기조를 되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는 역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이제 보였어요. 그러다가 개인이 혼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조금씩 상승 쪽으로 끌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매도 우위를 보인 오늘 날이었는데, 오후 들면서 이제 기관도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수 상승폭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22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2,52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도 4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다시 2,900을 넘어서면서 2,946.66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8%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밀리면서 마이너스 0.16% 정도 밀리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장 초반에는 0.6%, 마이너스 0.6% 이상 이렇게 크게 좀 밀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 쪽을 유지해 가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개인은 좀 팔고, 이런 상태에서도 지수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5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41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49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77.25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09%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코스피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지난 주말에 한 차례 좀 이스라엘 이란 전쟁 문제 때문에 음봉을 기록한 후에 오늘 바로 양봉으로 전환을 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냐, 아니면 다시 또 음봉을 만들면 하락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냐, 아니면 제법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조정이냐, 이런 게 이제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율은 1362원 80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커지죠. 오늘 외국인들이 3,976억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반면에 이제 기관은 419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1,596억, 70억 이렇게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고, KB금융, HD현대중공업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이 1,400억 팔았고, 기관은 60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은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서 보면 알테오젠 하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401억, 131억 이랬고, 에코프로는 30억, 8억,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1억, 2억,
예.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는 외국인은 316억을 팔았고, 기관이 102억을 사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그 원전 관련, 이게 오늘도 또 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에 이제 참석하러 캐나다로 이제 출국을 했죠. 그래서 가면은 이제 원전 진출, 우리가 해외 진출에 무게가 더 실릴 것이다. 뭐 이런 기대하고, 또 AI라는 게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제대로 이제 AI에 이제 제대로 이제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AI 미래 기획 수석이 결정되고 뭐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SI 쪽에 오늘 또 프리오사 AI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올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정우 AI 미래 기획 수석, 이게 네이버 출신인데 민간 전문가죠. 77년생.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대를 많이 걸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 다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대표주. 이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현대건설이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이제 건설주가 저 PBR 뭐 이런 기대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원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요 문제는 내일 이제 집중 분석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집중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관련된 게 뭐 STO, NFT, 뭐 핀테크, 디지털 보안,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입니다. 거기 이제 인증 뭐 이런 데 관련된 다, 이것도 이미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대요. 이것도 상당히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전력 설비, 이거 일렉트리시티 빼고는 AI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이런 것도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리백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것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원전에 좀, 메인 일렉트리시티는 그쪽에서 얻고 뭐 이런 거를 당분간은 좀 소위 말하는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여전히 이제 지역 화폐,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 그 다음에 역시 상법 개정 기대 때문에 이제 저 PBR이 많이 있는 수산주나 지주사, 또 증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움직이는 게 뭐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D&D 파마텍, 이거는 지방 간염 치료제 이상에서 상당히 유용성이 입증됐다 이러면서 좀 강하게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 워낙 커요.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나오면 악재의 반영 시간은 굉장히 짧고, 반면에 이제 호재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은 또 오히려 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 뭐 이런 문제가 늘 있는 중동 리스크니까 니넨 싸우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뭐 마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가도 뭐 니네 싸우면 항상 유가 올라다가 또 끝나면 또 떨어지잖아,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배럴당 뭐 얼마 간다 자꾸 이렇게 겁을 주지만, 실제로 뭐 이게 한두 차례 있던 일이 아니니까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어서, 어쨌든 간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꿈을 사는 그런 시장이 오늘도 이어진 날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장외 변수이지만 이게 늘 시장에 터지면 악재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죠. 그런데 특히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스라엘하고 다른 중동 국가하고 사이의 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혼자고 다른 쪽은 뭐 두세 나라거나 아니면 단독이거나 이게 항상 그런 구조로 이제 이게 일어나고 그 이스라엘 뒤에는 늘 미국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이번에도 크게 이제 그 구조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2,000km나 떨어져 있어서 중간에 이제 다른 국가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전면전을 하기가 되게 어렵게 생겼어요. 지상 전투가 힘들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군력에서는 이란이 상당히 열세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전투에 나가기가 사실 이란 입장에서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시지만 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긴 뭐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방공망이 스스로 무너지대 뭐 개전 초보단 조금 며칠 사이에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뭐 텔아비브에도 막 떨어지고. 근데 뭐 그게 무너질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급습했고 또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란은 반응했고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양쪽이 뭐 어떤 이제 뭐 좀 끝내려는 뭐를 좀 찾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아직은 자존심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저는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걸 계속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시장은 시장은 이런 겁니다. 중동 또 싸움해 이런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늘 싸우는 거니까 그게 또 그랬다가 또 그만뒀다가 뭐 늘 그러지 않아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시장에서. 그래서 뭐 좀 그러면 빠졌다 또 올랐다 뭐 그러니까 그건 장애별수니까 뭐 머지않은 미래에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시장에 대한 지금 믿음이 굉장히 강할 때니까.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러면 방산 쪽은 좀 오르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새롭게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G7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것들을 하고 올까 하는데 사실은 더 집중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대통령이 뭐 하냐 이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과연 이게 우리 이 경제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시장은 그거를 해석하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뭐 떠나기 전에 재벌 총수들도 만나고 그랬으니까 뭐 기간은 길지 않지만 짧지만 뭐 상당한 준비를 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대들이 시장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제 근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를 보인 날이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현 정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순매도 코스피에서 3,224억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오늘 첫날이지만 오늘 이제 개인 기관이 또 역시 매수해 나갔고 처음엔 개인이 끌다가 오후 들면서 기관까지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특히 시장 안에서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집중 분석에 해드린 그 전 세계에 요새 화두가 돼버린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도 이제 시장에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거예요.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인 AI와 AI 관련 산업 그리고 기존 화폐의 개념을 바꾸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들 벌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I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다른 그 연관되는 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예요, 이게. 이게 단일 이슈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 일렉트리시티 포함한 원전인 방산, 조선, 뭐 반도체 이런 것들로 시장이 압축될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은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거 해서 삼성이 뭔가 하나, 삼성전자가 돌파구만 찾으면 반도체도 뭐 딱 이제 그 대열에 좀 합류할 것 같은 생각 들고. 근데 이제 시장이 되는 게 걱정거리 하나 없이 맨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장의 주가라는 게, 주가는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으면 못 올라간다는 얘기나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 좋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고, 걱정이 한쪽에 있어야지 그 담벼락을 타고 담쟁이처럼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제가 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얘기 중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일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래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터넷에 보면 스피노자가 한 말이니 아니다. 마틴 루터나 했는데 누가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종말이 와도 뭘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왜 사과나무였을까? 근데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 근데 그거 과일 하는 분한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쭤보니까 한 그루는 안 된다는데요. 사과 암수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근데 왜 사과나무일까? 이제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우리 무속 얘기 요새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늘 나오는 홍매화,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래도 오늘 한 그루의 홍매화를 심겠다. 이런 왜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좀 우스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하고 사과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심은 사람하고 수익률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 종목이다. 예. 특히 이제 가시적으로 구체적인 그 지금 시장의 상황을 바꾸는 호재가 빨리 나와주지 않으면, 그게 뭐죠? 상법 개정, 분리과세 문제, 이런 게 이제 입법화되거나 지도화되거나 팍팍팍팍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빨리 보여지지 않으면 제가 3천 넘기가 되게 힘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수가 제한적으로 잠깐 넘을 수도 있지만 제한적으로 가는데, 그런 거 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